자, 우리 어제 이어서 경우의 수 이제 순열하고 조합,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식화된 형태로 우리 배우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오늘 표를 그리면서 내가 정리를 할 거거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자, 큰 1번, 큰 2번, 큰 3번 요렇게. 오늘 1번에 우리 뭐 했니? 어제 했던 거 기억해봐. 큰 1번에 뭐 했어? 사건? 용어 정리라고 안 해줬나? 큰 1번에서 일단 우리가 확률 통계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사건의 종류라던가, 그지? 시행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뭐 곱사건, 합사건,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두 번째에서 뭘 배웠니? 두 번째가 뭐야? 경우의 수의 이제 계산이겠지, 연산이겠지. 늦니?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가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배웠어. 근데 우리가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적으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대해서 뭐 또는으로 하면 두 사건의 경우를 각각 나오고 AND로 하면 두 사건의 경우를 각각 곱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셉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배우는 게 공식화되어 나오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요렇게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 자체가 또는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려면 전제가 뭐야? A, B 두 개의 관계가 배반이어야 된다. 배반 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AND 조건으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그 경우의 수를 A 각각의 경우와 B 각각의 경우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 그게 같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전제 조건은 뭐야? A와 B가 독립일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A는 A대로 따로 몇 개를 가진다. B는 B대로 그냥 따로 몇 개를 가진다. 내가 이거 쓸 때 이때 해가지고 색깔펜으로 어제 다 필기를 했다. 복습을 꼼꼼하게 하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공부의 강도를 좀 제발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컨셉을 알고 이 법칙을 쓸 수 있어야 나중에 가서 진짜 확률과 통계 그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경우의 수에서 또는 확률에서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든가 독립이라든가 배반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이렇게 하는 1학년 때 공식하고 왜 다른데? 그때 가서 그런 진짜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한다? 1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부터 꼼꼼하게 컨셉을 잘 잡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컨셉에서의 경우의 수야. 그리고 여기까지의 계산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확률을 배우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확률이 뭐야?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 문제에서 지정해주는 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일반적인 컨셉의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선생님이 일단 뭘 먼저 썼어? 경우의 수를 세는 4대 원칙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순서대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조건에 맞게 이 컨셉들을 일단 다 써보면서 하라고 했고, 알겠니? 그래서 이제 뭐야? 특정한 경우, 특정한 제한 조건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제 공식화되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맞지? 그지? 3번 제목 정확하게 한 번만 얘기해 줄래? 특정한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 왜 넌 얘기를 안 해?
그 뒤에 거 하려고? 그지? 특정한 상황에서의 경우에서 어제 제목까지 쓰고 맞췄다, 맞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뒤에 언더바 했잖아, 맞지? 그지? 아래쪽에 줄표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게 뭐다? 이제 공식으로 배우는 순열과 조합에 관한 내용을 배워나갈 거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 순열과 조합에 관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 됐죠? 자, 일단 요 우측편에 선생님이 좀 크게 표를 그리면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일단 너희들은 필기를 할 때 지금 여기 공간에 쓸 내용이 이 표 위쪽에 쓰여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제목까지는 적었지? 제목 밑에 적으면 되고 그 내용 밑에다 표를 그리면 되는데 선생님의 칠판 공간이 좀 좁으니까 따로따로 쓸 건데 너는 쭉 이어서 아래쪽으로 써주면 된다. 알겠니? 지금 어제 줬던 그 여백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 연습장. 그 세 페이지에 쓰면 되겠고 그 정도면 괜찮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 쓴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남은 공간 있지? 그 남은 공간 전체에다가 표를 크게 그려. 알겠지? 아예. 자, 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울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공식을 쓸 거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할 거잖아. 맞지? 그지? 그걸 먼저 정리하자. 일단 우리 기본 컨셉이 뭐냐면, 요렇게 쓰자.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체의 개체 자체가 다 서로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R개를 선택할 때 물결 해놓고 자 이게 기본 너네는 그냥 한 줄로 써. 너희들은 그냥 한 줄로 쭉 쓰면 돼. 나 여기다가 표를 크게 그릴 거라서 지금 이거 한 줄로 쓰면 표 나중에 여기 좀 표를 그리는 공간이 좀 좁아질까봐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한 줄로 쭉 쓰면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때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일단 전체 개수 n개 있지. 이 전체 개수 n개는 서로 다른이야.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 R개를 선택한다 할 때 이 R개는 서로 다른 R개냐 서로 같은 R개냐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했다. 맞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때 R은 다른 걸 꺼낼 수도 있고 겹쳐지게 같은 걸 여러 번 꺼낼 수도 있는 게 문제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조건을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순열 조합할 때 나눠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낸다 라는 게 기본이야. 알겠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때 지금 공식이 순열이라는 공식이 있고 조합이라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뽑아내는 거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걸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택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선택의 과정에서 중복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리 이 순열조합 공식을 알기 위해서 됐나? 생각해 줘야 되는 내용이. 그럼 이제 선택을 했잖아. 맞지? 그지? 근데 그 선택한 거를 자, 이렇게 선택한 개체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개체를 어떻게 할 거냐?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거냐? 요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요게 이제 순서가 있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냥 뽑아온 걸 그냥 난 가지고만 있을래. 뽑은 거 자체를 가지고만 있을까? 요게 순서가 없다야. 이거 한 줄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건 한 줄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요거를 한 줄, 요거를 한 줄, 이런 식으로. 요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근데 나는 이렇게 쭉 옆에 쓰면 이게 나중에 표의 크기가 좀 작아질까봐 이렇게 한 거야.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순열 조합이라는 공식 자체를 쓸 때 이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이 컨셉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순열. 이렇게 되면 이게 조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엄청 중요한 게 이제 누구냐? 누가 여기에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순서가 있다 없다 이거야.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순서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 주는 게 누구냐? 바로 나의 선택이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순서가 있다 없다를 정하는 것은 얘들아 내 선택이야. 내 선택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 경우의 수에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내 선택의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경우의 수에서 순서가 없다라는 뜻인 거야.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문제 자체에서 순서를 지정해 줄 때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그냥 간단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아마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에서 함수 값을 y값이잖아. 맞지? 그지? 그 함수 값을 크기 순으로 이미 결정을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a와 f의 b가 요렇게 b가 더 큽니다. 함수값이 fb가 무조건 큽니다. 그때 a와 b의 관계가 요렇게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증가함수 컨셉이다. x값이 크면 y값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를 정해줘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이거 크기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함수값을 무조건 크기 순서대로 대소 비교에 따라서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얘들아 문제 자체에서 얘를 정해주는 순간 내가 뽑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의역 x에 1, 2, 3이 있어. 만약에 공역 y에 3, 4, 5, 6, 7 같은 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수 자 요거 화살표 3개 나가야 돼. 맞니?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y 값들을 3개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중에서 골라내면 돼? 5개 중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야. 맞지? 정신 못 차리네. y의 전체 범위가 뭐니? 공역. 그 중에서 대응이 되는 게 뭐니? 치역. 이렇게 부르잖아. 중학교 때 배우고 왔었어야 될 내용을 아직까지도 모르다니. 그래, 너희가 무슨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봐봐. 그래서 5개 중에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나는 생일이 5월이라서 5를 제일 먼저 고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짝수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 4를 할게요. 그 다음에 소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7을 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고 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뽑았다라고 하면, 이 뽑는 순서가 만약에 대응되는 순서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대응되는 순서라고.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이제 내 초이스, 내가 선택하는 순서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생각해봐. 똑같은 5, 4, 7이라도 예를 들어서 1번이 5를 가는 게 아니라 1번이 4를 가고 2번이 7로 가고 3번이 4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도 함수가 되는 거는 맞잖아. 대응관계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초이스가 내 선택의 순서가 의미를 가질 때 그게 경우의 수에서도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준 것처럼 얘들아 봐봐. 이런 크기 함수값에서 대소관계가 문제 자체에서 정해져 버렸어. 그럼 얘들아 내가 5, 4, 7로 뽑든 7, 5, 4로 뽑든 4, 7, 5로 뽑든 이렇게 내가 이 안에서도 순서를 바꿔서 어느 값이 1에 대응되고 어느 값이 2에 대응되고 어느 값이 3에 대응되고 이걸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순서를 정해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왜? 이 조건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 문제에서 이걸 지키래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쓰래잖아.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요렇게 뽑아 놓으면 5, 4, 7로 이렇게 뽑아 놓아도 대응되는 건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 순서대로 4, 5, 7로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더 작은 x가 함수값도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y값, 2 넣었을 때가 중간 y값, 3 제일 큰 x가 들어가야 함수값도 제일 큰 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내가 여기서 공역에서 내가 y값을 뽑아서 내가 내 선택의 순서대로 대응을 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그게 안 되지. 그러면 그게 뭐야?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기억하자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초이스의 순서가 의미를 가질 때 그때가 경우의 수에서도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에서 순서를 정해줘 버리면 선생님 이거 크기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문제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선택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내 선택의 순서가 살아남는 게 그게 경우의 수에서 순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알겠죠?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저 개념이 어떤 상황